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기업에 의해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포스코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항제철을 확장하는 데 필요했던 자금의 조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의 건설과 포항제철의 민영화,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업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포항 1기 설비가 착공된 이듬해인 1971년 10월 제2기 설비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포항 2기 사업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972년 3월 조강, 연산 260만 톤 규모의 포항 2기 사업 기본계획을 작성해 정부의 검토를 거치고 IBRD와 JG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972년 8월에는 당초 1974년 8월로 예정했던 착공을 1973년 12월로 앞당기는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포항 2기 설비 건설이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추진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연평균 9.6%의 고도 성장을 달성했고, 이에 따라 철강제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1972년 연간 조강 수요는 252만 톤이었으나 1976년에는 489만 톤, 1981년에는 13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포항제철은 포항 2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설비 대형화를 추진해 철강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포항 1기 설비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포항 2기 설비 확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1972년 4월 포항 2기 설비 건설에 소요될 자금 3억 2,570만 달러 가운데 외자 2억 1,930만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차관 제공처로 일본, 서독, 오스트리아, IBRD 등으로 정하고 예비 교섭에 나섰습니다. 교섭 결과 IBRD로부터 5천만 달러, 서독으로부터 5천만 달러 등 1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 조달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포항제철은 이 가운데 차관 조건, 즉 포항 1기 설비와의 일관성 유지 면에서 일본의 재정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일본 정부와의 회담에서 포항제철 설비 확장을 위해 1억 3,500만 달러의 재정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도 이에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단을 파견한 뒤 검토하겠다는 공동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1973년 8월 정부는 필요한 외국 자본 1억 3,500만 달러 중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 4,500만 달러에 대해 합의를 받아냈고, 나머지 9천만 달러는 9월에 열릴 일본 정부와의 회담에서 연리 3.5%의 해외 협력 기금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차관 협상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정치인 김대중의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차관 제공에 호의적이던 일본이 입장을 크게 바꾸어 9월 초에 열기로 했던 양국 정부의 회담마저 연기하는 등
한일 경제협력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즈음 일본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열의가 식어버린 상태에서 석유파동으로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아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12월에 일본 정부와의 회담이 도쿄에서 열렸지만 결과는 포항제철의 확장 자금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종합제철 설비 확장 자금 1억 3,500만 달러 가운데 부대 시설에 필요한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 4,500만 달러는 공여하기로 했으나 일본 정부 차관은 유보함으로써 포항 2기 사업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항제철은 주된 차관 공여처로 여겼던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차관 도입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요 예산도 석유 파동으로 인한 각종 자재의 국제가격 상승과 일부 설비계획 조정으로 당초 예상한 2억 1,930만 달러보다 1억 670만 달러나 증가한 3억 2,6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외자는 대일 청구권 자금 4천만 달러, 오스트리아 차관 2,600만 달러,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 4,500만 달러였고 나머지 2억 1,500만 달러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제철은 유럽과 미국 등 새로운 외자 도입처 물색에 나서 서독 오토, 오스트리아 페스트 등으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한편 설비 도입처를 유럽과 미국에 국한한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포항 2기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 설비 제작 공급사들은 대형 프로젝트인 포항 2기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항제철이 유럽과 차관 교섭을 활발하게 진행하자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포항제철의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어서 일본 제작 공급사들이 다투어 포항 2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포항제철에 알려왔습니다. 1974년 1월부터 포항제철은 유리한 고지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 설비 공급사들을 경쟁시키며 차관 교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포항 1기 설비와 기술적 관련성이 많은 제선, 제강, 열연, 분괴, 동력계통, 원료처리, 항만하역, 철도 및 군내 수송 설비 등은 일본 상업차관 자금으로 구입해 설비 안전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결, 석회소성, 연속주조 설비는 페스트로부터, 코크스, 화성 설비는 오토로부터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냉연 설비는 페스트, 지멘스, 미국 원 유나이티드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들여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항 2기 설비 구매에는 대일 청구권 유상자금 4,225만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포항 2기 설비 구매에서도 포항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포항제철은 1973년 11월 국제 입찰을 통해 페스트를 연속 주조설비 공급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설비 브로커가 입찰에 실패한 기업을 앞세워 설비 구매에 흑막이 있다며 포항제철에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냉연 설비는 페스트, 지멘스, 원 유나이티드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1974년 5월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관 조달은 컨소시엄 일원인 원 유나이티드가 미국 업체여서 포항제철은 최초로 미국 차관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조달 금액은 3,620만 7천 달러로
미국 수출입은행 제공차관과 EXIM 보증차관 그리고 상업차관으로 각각 3분의 1씩 할당해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수출관계차관은 EXIM을 통해야 했으며 한도액은 각국 사정에 맞게 EXIM과 수입 당사국 정부가 합의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관 교섭 실무진은 뉴욕의 유수은행 및 금융기관을 10군데 이상 돌아다닌 끝에 어렵게 시티은행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EXIM 차관 1206만 9천 달러 외에 EXIM 보증 차관은 민간 중장기 금융기관인 PEFCO로부터 1206만 9천 달러, 무보증 상업차관은 시티은행 해외 계열사인 APCO를 통해 1206만 9천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포항제철은 1976년 5월 31일 이 고로에 화입하고 포항 2기 설비 종합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포항 1기 103만 톤에 포항 2기 157만 톤을 더해 조강 연산 260만 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포항 2기 설비 건설에는 내자 966억 원, 외자 1688억 원, 합계 265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사용된 내자 966억 원의 91%에 해당하는 879억 6,700만 원은 포항제철이 포항 1기 조업을 통해 실현한 경영이익과 기타 유보자금으로 자체 조달했습니다. 포항 2기 설비 확장을 통해 1, 2고로 체제를 이뤘고 연속 주조 설비와 냉간 압연 설비를 새로 도입했으며 일부 기자재도 성공적으로 국산화했습니다. 특히 원가 절감에 기여하지만 기술적으로 난점이 많아 선진 철강사에서도 도입을 꺼리던 연속 주조 설비도 성공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포항제철은 포항 2기 설비 준공으로 생산량과 생산성에서 국제 수준의 철강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조강 수요 55%를 충족함으로써 철강 자급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고 연 2억 2,600만 달러의 수입 대체와 2억 4,400만 달러의 수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조강 생산 능력도 400만 톤으로 늘어 북한에 320만 톤을 앞질렀습니다. 이와 함께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 소재 공급력을 크게 확대해 기계,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 1, 2기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국내 경제는 고도 성장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철강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포항제철은 이에 대응해 추가 증설을 서둘렀습니다. 포항 상기 사업 소유자금은 외자 7억 6,630만 달러, 내자 4억 8,907만 달러, 합계 12억 5,537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포항제철은 외부 조달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자 2,570억 원 중 1,070억 원은 자체 경영이익금과 기타 사내 유보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00억 원은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포항 1기 설비 건설 당시 열연 공장부터 건설해 조기 조업 기반을 마련하고 포항 2기 건설 때는 포항 1기 설비의 정상 조업을 병행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적극 판매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열연 제품 판매 개시 이듬해인 1973년에 46억 원, 1974년에 355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순이익 규모가 점차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창립 8년, 조업 후
불과 3년 만에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했습니다. 투입 자본이 크고 자본 설비에 대한 주문이 있은 후 그것이 생산되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인 자본 회임 기간이 긴 철강업에서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단기간에 내자의 41.6%에 달하는 1,070억 원을 자체 조달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외자는 전액 민간 상업차관으로 조달하되 일본으로부터 3억 3,600만 달러, 나머지는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서독, 영국, 벨기에 등 6개국에서 조달했습니다. 이쯤 포항제철은 포항 1, 2기 설비의 건설과 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 외자 조달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포항 3기 사업에는 정부의 설비 국산화 시책에 따라 전체 기자재 가액 4,469억 원의 22.6%인 1,008억 원 상당을 국산화했습니다. 이는 1기 설비 때의 12.5%인 94억 원에 비하면 10배, 2기 설비 때의 15.5%인 250억 원에 비하면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공급 내용은 대우중공업 등 64개 업체와 천창기중기를 비롯한 8개 분야의 64건이었습니다. 특히 국산화 기종도 포항 1기 때는 소재류에 한정됐으나 2기 때는 철 구조물로까지, 3기 때는 단체 기기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제작 기술이 부족하고 설계 능력이 떨어져 일부는 품질 견함, 납기 지연, 애프터 서비스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국내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국산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갔습니다. 포항제철은 이후 4기 확장을 시행합니다. 포항 4기 사업은 조간 생산 능력 550만 톤에서 850만 톤 규모로 하는 설비 골자였습니다. 일관 제철소 능력을 확충해 양적으로는 국내 철강제 생산과 규모의 경쟁하고 질적으로 설비의 신뢰와 합리화, 대형화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었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